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이 보험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이 단어도 생소해서 혼자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게다가 내 보험을 점검해 보려고 해도 어떤 게 나에게 부족하고 또 어떤 게 필요 없는지를 몰라서 막막하게 느껴지신 적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보험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의 기본 상식부터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3대 질환 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보험에 관련된 핵심 정보들 보험플랜 119에서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의 점검이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혹은 크고 작은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부터 보험 가입의 꿀팁까지 전해드립니다.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보험 바로 알기 및 점검 방법, 보험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을 설명하기 앞서서 보험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의료 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실비 하나쯤은 꼭 있어야 돼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의료 실비가 왜 정말 필요하고 왜 정말 좋은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입원, 통원, 약국 이 세 가지 형태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25만 원, 약국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원을 해서 만약에 5천만 원이 한도니까 1,000만 원을 썼다. 그렇다면 1,000만 원 다 돌려줍니다. 단 최초의 의료 실비만. 예전에 의료 실비는요, 100%를 돌려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100%를 돌려줬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10만 원짜리 치료만 하면 되는데 뭐 어차피 100% 의료실비 보상 받으시니까 50만 원짜리 치료 받으시죠. 이런 과잉 진료들이 우려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조금 제한을 두게 됩니다. 때문에 2009년도 이후부터는 9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과잉 진료들이 해결이 되질 않아서 지금은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80%, 그리고 이제는 또 도수치료, MRI 치료, 영양제 치료는 70%까지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원했을 때 통원시는 병원 크기에 따라 조금 자기부담금이 틀리고요. 약국은 8,000원 이상부터 저희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자기부담금만 빼고 보상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의료실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병욱 씨 혹시 이런 것도 보상돼요? 이런 것도 보상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항상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상을 하는 거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상이 안 되는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신, 출산. 저희가 뭐 제왕절개 비용이라든지 임신 때문에 정기적으로 봐야 되는 초음파 검사들 이런 것들 보상 안 되고요.
그리고 미용 목적, 뭐 점을 뺀다거나 여드름 치료나 성형수술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고의적인 사고, 보험 사기겠죠. 당연히 안 되고요. 자해, 자살도 안 됩니다. 정신질환 마찬가지로 보상 안 됩니다. 근데 단 치매는 가능하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은 팁일 것 같고요. 치과 한의원 비급여 항목이에요. 어떤 분들은 치과 한의원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만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치과 한의원의 예로 들어서 왜 비급여 항목이 안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데 치과의 비급여 항목은 예로 들어 금리빨을 씌우는데 금값이에요. 한의원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약도 지을 수 있는 곳이겠죠. 그 때문에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안 될 거고요. 대체적으로 치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랑니 발치할 때 정도 그때는 좀 보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기존에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일반상의 의료비 있으신 분들은 다쳐서 가시는 부분들은 또 보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내 의료 실비가 몇 퍼센트고 어느 의료 실비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있어요. 티눈은 보상이 되는데 사마귀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 분들은 티눈이랑 사마귀 구분조차도 힘드세요. 이런 경우들은 저는 이게 업이니까 이런 걸 외우고 다니지만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모르시니까 담당하시는 설계사님들한테 꼼꼼하게 항상 체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크게 이 6가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보상이 된다. 이게 바로 의료 실비입니다. 그래서 의료 실비를 한번 포함해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서로 친구들이랑 물어보는데 병옥 씨 실비 얼마네요? 실비 얼마네? 누군 5만 원, 누군 10만 원, 누군 15만 원, 누군 20만 원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의료 실비는요. 사실 30대 남성 기준으로 15,000원 정도, 50대 여성 기준으로 한 29,000원에서 3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어린이들은 10,000원조차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보험료를 냈을 때 누군 5만 원, 누군 10만 원 이게 나오는 얘기가 의료 실비랑 더불어서 다른 보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에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8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비, 그리고 3대 질병, 운전자, 배상 책임, 그리고 사망보험, 다치거나 하는 상해보험, 그 3대 질병 말고 그 외적인 질병보험, 그리고 화재, 자동차, 연금, 저축, 치아, 마지막에 치매까지. 이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보험의 모든 종류의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로 들어서 이 보험회사 그냥 저축 상품이에요. 요즘엔 금리가 또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이 금리 보험회사의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예로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학자금 마련 플랜으로 하자. 그러면 그냥 보험회사 저축인데 학자금 마련 플랜, 이사 플랜으로 하자. 이사 자금 마련 플랜.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아닐 거고 연금, 저축, 치아, 치매 보험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미리 체크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저 조병욱이 생각했을 때 이 빨간색 4가지는 필수. 이 나머지 검은색 3가지는 선택.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우리 의료실비, 보험료도 싼 데다가 우리 이 6가지 항목에 대한 치료비 빼고는 다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수죠. 자, 사망보험 볼게요. 왜 선택이냐면 누군가는 사망보험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사망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서 사망보험은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주려는 거죠? 가족. 더 구체적으로 가면 부모님보다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독신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미혼,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안 낳고 사는 딩크족이시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각자 다 독립을 한 사람이라면 굳이 사망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면 안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해보험 한번 볼게요.
상해보험은 우리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때 보상이 되는 건데, 예로 들어서 어떤 분들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등산을 가고 축구를 하셔요.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운동선수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몸 체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운동하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대 질병 볼게요. 우리 상해보험에도 예시 하나만 더 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상해보험, 우리 넘어지고 다치는 보험 중에 그 안에 골절보험이 있어요. 골절.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조그맣게 실금이라도 가더라도 50만 원 주겠습니다. 우리 50만 원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내산해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골절이 됐어요. 치료비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우리 아까 의료실비가 이것 빼고 다 보상하기로 했으니까 의료실비에서 치료비가 다 나온다고요. 때문에 상해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필수적인 항목들은 왜 필수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의료실비, 아까 우리 병원비, 치료비들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의료실비인 거고요. 3대 질병, 암, 뇌, 심장질환. 우리나라 사망률 1등, 2등, 3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랑 뇌질환, 심장질환도 의료실비만 있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 이것들 빼고 다 보상하기로 했잖아요. 암에 걸려서 입원했어요. 통원했어요. 약국 가겠죠. 이것들 자기부담금 빼고 다 보상이 됩니다. 우리 실비만 있더라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암보험, 뇌보험, 심장보험을 왜 구성하냐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암이 발병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내가 내던 대출 이자도 있을 거고 생활비도 있을 거고 우리 애기 학원비도 내야 될 텐데 그때 동안 일을 못하는 발생되는 휴업 손해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실비 다음으로 3대 질병, 정말 치사율도 높고 치명적이고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 비용도 많은 3대 질병 반드시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때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혹은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건데 넣을 때 같이 넣게 되면요. 3,000원, 4,000원 정도면 되니까 꼭 반드시 필수고요. 배상 책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키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람 다치게 한 거. 예로 들어서 저희가 식당에서 옆에 아기를 넘어뜨렸어요. 실수로. 이랬을 때 아기 치료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되실 거고요. 사람 물건, 남의 컴퓨터를 망가뜨렸다. 자기 부담금 20만 원만 내면 보상이 됩니다. 이 배상 책임 한 달에 얼마라고요? 500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랑 선택이랑 나누는데 기호에 맞게끔 가져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의 종류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보험 점검 팁.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을 저 사항들을 선택을 했어요. 기호에 맞게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험은 보험 혜택대로 다 받으면서 만기 시에 여태까지 냈던 돈을 돌려주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만기 환급금은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데 만기 환급금은 남녀노소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보험 상품들은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되고 심지어 110세 만기도 준비가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100세 만기의 만기 환급금은 도대체 언제 주겠다는 거냐? 100살 때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가는 상승할 거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예전에 짜장면 값이랑 지금 짜장면 값이랑 다르듯이 지금 앞으로 19년인데 2019년도에서 지금 나이에 남은 날짜 뭐 40년, 50년, 60년이 될 수 있고 젊으신 분들은 70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랑 화폐 가치 하락을 가정했을 때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이게 만기 환급금을 구성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만기 환급금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내가 원래 내야 될 보험료보다 좀 더 뻥튀기가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용인에 사는 김영규 씨 거 이제 플랜을 제가 동의 없고 가져왔는데 이분은 운전자 보험에 5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를 봤더니 기본 보험료가 있고 특약 보험료가 있고 마지막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적립보험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저희가 원래 이 보험은요 5만 원짜리가 아니라 4천 원밖에 안 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거가 설계사가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적립보험료를 넣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으로 만든 보험이거든요. 이 적립보험료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 4만 5천 원이 쓸데없이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만기 때 돌려주는 게 만기 환급금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지하고면서도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병욱 씨 근데 이거 제가 보험을 혜택을 못 받으면 이거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질문들을 왜 하는 건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볼펜을요 제가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한 번도 안 썼으니까 5천 원 다시 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우리 핸드폰 데이터입니다. 핸드폰 데이터 우리 조금 남았다고 통신사에 돌려달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핸드폰 데이터는 잔여량이 얼마 남았습니다 정도 문자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안내 문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소모품이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마음 편한 게 뭐냐면 누구나 저축은 하잖아요. 누구나 난 저축해서 집을 살 거야, 차를 바꿀 거야, 뭐 이사를 갈 거야, 우리 애기 대학 보낼 거야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데 단 한 명도 나는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내 병원비 낼 거야 이러신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나중에 내 병원비를 미리 모아놓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시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만기 환급금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비갱신형, 갱신형인데 갱신형은 지금 당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저는 준비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비갱신형 상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지금 당장은 적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표 예시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암 진단금이라는 한 특약만 봤을 때 처음에 16,000원이었던 게 나중에 11만 원까지 가요. 근데 이게 하나의 특약이니까 여러 가지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보험료 폭탄 맞으실 거다. 이렇게 제가 안내 드리니까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번에 가입하라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에 가입하라는 게 한 회사에 한 번에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할 때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실비만 있다가 나중에 뭐 저는 암이랑 뇌질환, 심장질환은 따로 가입할게요. 이것보다는 저희가 건강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의 주시고 전화 주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병역 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보험을 못 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번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점검으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기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한 번에 가입하라예요. 그럼 우리 아까 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 책임, 사망, 상해보험, 질병보험들을 정하셨으면 이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가 얼마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7세 여성이 17만 8,616원이 나왔어요. 이 모든 보장을 튼튼하게 넣었을 때 그럼 너무 비싸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비싸다면 보험료를 줄여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을 줄인다. 두 번째 만기를 줄인다. 세 번째 갱신형으로 바꾼다. 마지막 네 번째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예시 하나만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로 들어서 우리 60세 어머님이 준비하신대요. 병욱 씨 보험 하나 짜주세요 했는데 네 어머님 보험료 튼튼하게 짜니까 30만 원이세요. 너무 비싸다. 그럼 어머님 차라리 보장을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보험인데 보장은 빼고 싶지 않아. 그럼 어머님 만기를 줄여드릴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어머니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즘엔 30년 갱신 주기도 나왔으니까 갱신형으로 하세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좀 팁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 젊은 분들이 준비하신대요. 갱신형 절대 안 됩니다. 만기를 줄이지도 마세요.
왜냐? 우리보다 기대 수명이 길고요. 갱신형으로 했을 경우 갱신되는 횟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차라리 보장을 줄이고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장을 줄일 때는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요. 또 안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 이런 특약은 피하시고요. 암 진단금,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생존하던 사망하던 치료를 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 항암 치료하던 수술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주는 진단금으로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해 안 가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방송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직접 같이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저희가 보험료 줄이는 점검 이런 것들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혹시 이해 안 가셨던 부분들은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병국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보험 준비의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험료는 최대한 다이어트하면서도 보장은 실속 있게 챙겨가는 방법 살펴드렸고요. 자, 이 시간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거나 나는 보험 가입이 처음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저희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점검, 리모델링 그리고 크고 작은 고민들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자,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3대 질환 보장인데요.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병자 보험 알아볼 텐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질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병자분들도 과연 3대 질환 준비가 잘 가능할까요? 요즘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방송도 예. 그동안에 유병자들도 뭐 유병자 실손이라든지 아니면 진단비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방법적으로 많이 안내해 드렸을 텐데 또 준비를 한 이유는 이번에 유병자 상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가 있어요. 그 네. 회사에서 유병자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번 주까지 한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이대 질환이 들어가시는데 그 이대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뇌졸중 급성이 아니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셨던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갱신형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싸고 두 번째로는 보험사에서 비갱신형이 아닌 걸로는 인수를 잘 안 해줘요, 한도를. 예. 그것도 있고요.
또 무해지 상품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있더라도 40세 이상만 가입이 되고 또 40세 이하는 내가 유병자인데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조건이 좀 좋으신 게 3개월 이내 치료력, 2년 이내 입원 수술력, 5년 이내 암만 없으시면 이 이대 질환 준비도 가능하시고요. 또 40세 전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요분들 그동안 40세 이상만 유병자 비갱신형이 가입이 되셔갖고 40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 이랬었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유병자 분들도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준비를 그동안 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은 다루지 않았던 그전에 좀 불리했던 내용들까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갱신이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요? 제가 이슈 시간에 비싸면은 말씀을 안 드리죠. 실속 있는 것만 네, 챙겨오시니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병자 상품들이 무해지 상품이 거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무해지 상품이에요. 예. 그리고 이 회사에 출시하면서 지금 2주간 14일까지 홍보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기본 연계가 굉장히 적어요. 몇백 원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납입 기간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왜 유병자 상품들은 뭐 20년, 30년 갱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20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셨잖아요. 그런데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30년 납 다 정하실 수가 있어요. 납입 기간도요. 그리고 다른 담보들도 물론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다른 담보들 중에 이대 질환 대부분 이 이대 질환이 가입하기가 가장 힘드신 거 아실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요. 그쵸. 예. 특히 이제 혈압약이나 고지혈약, 당뇨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암만 준비를 계속 하시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가입을 못 하셨어요. 예. 이 이대 질환이 가장 까탈스럽게 인수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25 조건만 아니면 가입이 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갱신형의 무해제예요. 그동안에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려고 하셨으면 많아도 진단비 500밖에 넣으실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크네요. 각각 네, 예. 1,000만 원이고요. 또 이제 납입보험료를 보면은 50세 여자 기준은 최저 납입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년 납이 안 돼요. 15년 납 기준으로 3만 원대예요. 그리고 50세 남자분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3만 원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맥심 65세까지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이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요. 예, 65세 여성분들 납입보험료도 한 3만 6천 원. 그리고 65세 남자분들은 5만 원. 이렇게 인수가 돼요. 그래서 조건이 진단비도 많고 무해지고 저렴하고 요 조건이시거든요. 그렇군요. 이 보통 무해지 보험, 일반 보험보다 뭐 30-40% 정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 네네. 찾으시는데 그동안 유병자 보험엔 없었는데 이게 지금 무해지 보험으로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됐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자, 3대 질환 안에 또 암보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 암보장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굳이 암은 별도로 빼서 일반 보험으로. 따로요? 네, 왜냐면은 예. 아무래도 아무리 무해지고 아무리 뭐 비갱신형이고 하더라도 조금은 할증이 되어 있잖아, 납입보험료에. 그런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뭐 협심증, 뭐 이런 거 다 앓으셨던 분들은 이대 질환이 가입이 안 되세요. 안 되시는데 암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할증 없이. 예.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회사에서 14일까지 기본 연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암만 들어가요. 내가 암 2천 넣고 싶어? 암 2천. 그거 외에 다른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암이에요. 그리고 예. 그 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면서 비갱신형이고 20년 납 100세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사 중에 암 보장이 가장 저렴한 회사예요. 그래서 예. 암은 별도로 그 회사 걸로 넣으시고 또 이대 질환은 여기서 넣으시고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병력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 암이 들어간 회사에다가 뇌혈관이랑 허혈성도 다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의 병력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짜는 부분도 조금 가성비 좋게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시는 게 뭐 암이 할증 없이 유병자분들도 일반 보험처럼 가입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암보험 따로, 이대 질환 보장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가성비적으로는 예. 왜냐면 좀 저렴해요. 그래서 병력에 따라서 이분은 혈압약이랑 당뇨약 혈압약이랑 뭐 고지혈약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 질환은 가입이 안 되지만 암은 할증 없이 그냥 가입이 돼요. 그러면 네. 암은 이 회사에다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최보험료를요, 여자 남자 기준으로 여자는 한 10,000원 넘게, 남자는 한 20,000원 넘게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자체가요. 예. 그런데 이걸 240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보험료거든요. 그렇게 납입 보험료를 좀 줄이실 수가 있어서 가성비적으로 가장 높게 짤 수 있는 지금 현재 방법이고, 이 두 회사가 다 14일까지만 한다는 거. 예. 그런데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라 유병자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냥 암 넣는 회사에다가 싹 다 한 넣으시면은 번에 넣어도 네, 되는데 그게 가장 이건 유병자 저렴하고요. 상품이니까요. 네, 유병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대 질환을 가입을 못 하세요. 네. 당뇨 있으셔도 암은 막 준비를 마음껏 하시잖아요. 그런데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입 자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인수를 잘 안 해주고 인수 한도도 그동안 500만 원. 또 40세 이하 분들은 유병자 상품을 넣으실 수도 없었어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완화가 되신 거죠, 이번에. 그러네요. 정말 유리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에 그동안에 내가 아파서 암 같은 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암만 가입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대 질환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 기회가 좋아요. 3, 2, 5 요것만 아니시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진단자금도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납입 기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서 넣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좋으실 때 또 준비를 하시고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짜서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랬잖아요. 내 병력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는 상담을 통하시면 훨씬 더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안내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유병자 플랜 알아봤는데요. 병력 없으시다면 물론 이 3대 질환 한 번에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병력이 있으시다면 따로따로 좀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까지만 한시적으로요. 뭐 암보험, 특히나 2대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 연계가 작아서 아주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보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나이가 49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체국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예. 이제, 네,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다 10년 갱신짜리고, 예. 그래서 제가 평생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10년 갱신짜리고, 예. 10년마다 갱신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속 죽을 때까지 돈을 내는 거고요. 예, 그런 걸 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셨나 봐요. 예, 맞아요. 저 이제 가입 당시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잘 그렇게 준비를 모르니까.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아는 사람이 이제 들으라고 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예. 들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상담 예. 좀 한번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갱신이 많으면 이 보험을 유지하나 마나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해결을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같은 지인분께 지금 준비를 쭉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한 16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데 남들 드는 거 보면 16만 원 정도에 예. 뭐 더 좋은 보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너무 늘어져 있고 이렇게 다 찝어서 막 한두 개 해서 이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갱신이 안 되고 그랬어요. 자, 저희가 받아본 증권에는 총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은 예. 가입 당시의 보험료인 거네요? 예, 맞아요. 네, 예. 지금 뭐 병력 있으시거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럼 네. 저희가 조명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우체국에서 6건 준비해 주셨습니다. 5건이네요. 먼저 의료실비 보험을 3년 갱신 상품으로, 그리고 3대 질병 특약, 상해 클리닉, 하나로 OK 보험, 그리고 건강 클리닉까지 모두 10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처음에는 14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16만 원 정도로 오른 것 같은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죠. 자, 지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렴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전부 다 10년 갱신이라서 부담이 좀 된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으신데 조병욱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거는 14만 1,800원인데 네. 아마 실비 부분이 조금 오르셔서 16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한번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제가 라이프 플랜 강의하셨던 것도 혹시 보셨나요? 예, 봤어요. 그럼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이제 실비, 3대 질병, 운전하시나요? 네, 네, 운전자 배상 책임, 뭐 상해 사망, 뭐 질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네. 보험의 구성으로서는 빠지는 거 하나 없이 오, 예. 지금 운전자만 이제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의 고민은 전반적으로 구성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신 것 자체가 이제 10년 갱신형이잖아요. 네. 저는 이 보험료면은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체국 의료실비보험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보다 지급률이 더 좋으신 실비고요. 우체국 예. 의료실비 좀 소량의 그 적립보험료가 들어가져 있긴 하지만 나쁜 보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잘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3대 질병 특약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암진단금 뇌출혈이에요. 좀 아쉽게도. 근데 뇌출혈은 뇌경색증을 보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장이 좀 더 범위가 넓은 상품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해 클리닉, 건강 클리닉, 그리고 하나로 OK 보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문제점 갱신형이다. 두 번째 문제점 굳이 필요한 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필요하시다면 뭐 다칠 위험이 높다 하신다면 하면 되는데 지금 갱신형이고 평생 낼 거 감안했을 때 저는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하신다면 가져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도 훨씬 더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료실비 부분을 다 정리하시고요. 그 나머지 사항들을 채워 넣어야겠죠. 근데 3대 질병, 암, 뇌혈관 질환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도 가입 가능하세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3대 질병 3천만 원씩 플랜으로 잡고요. 여기에다 필요하신다면 운전을 하신다는 거는 이제 제가 몰랐으니까 운전자는 한 4천 원 정도면 추가가 되거든요. 운전자까지 넣어서 완성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보험사에 11만 원? 뭐 11만 원대, 12만 원 조금 안 되게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저희 운전자까지 넣어서 12만 원이면 기존의 거 이제 실비 부분이랑 하면은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랑은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보장 범위는 뇌출혈에서 뇌혈관 질환까지 더 올라갔고요.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바꾸게 되니까 저는 이거 갱신형인 거를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범위만 좀 넓혀 가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의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좀 되셨죠? 네, 그럼요. 많이 예, 됐죠. 전화 네. 너무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성은 좋은데 이 걱정하신 것처럼 갱신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예, 그래도 과거에 가입하신 실비가 좀 훨씬 좋다고 하니까 꼭 챙겨 가시고요. 네, 나머지는 실비는 정리를 챙기고, 하시고 거의 네. 비슷한 보험료인데 갱신이 되냐 안 되냐는 큰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갱신이 네.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비슷한 보험료로 챙겨드렸고요. 생각해 보시고 남아있는 궁금증은 이따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내 보험료가 좀 커서 걱정이다, 혹은 갱신이 많이 돼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지금 전화 여보세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나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되셨습니다. 자, 어떤 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딸의 보험 때문에 예. 네, 좀 여쭤보려고. 따님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실비하고요. 예. 네, 그리고 그 한 달 전쯤에 갑상선 뭐 결절이 있었다 그러는데 진단비를 좀 어떤 걸 좀 올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갑상선 암이 어떤 분께 좀 있으셨나요? 그냥 암은 아니고 뭐 결절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결절이요? 따님 분께요? 네.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네요.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괜찮으시고 오히려 보장을 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22살이에요. 네, 20대 초반이시고요. 그럼 저희가 네. 정지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함께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초반이신 따님의 증권 아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해상의 구den굿 어린이 보험을 27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고요. 롯데 손해보험에서는 알찬 건강보험을 2017년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6만 5천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확인해 보죠. 자, 20대 초반이신 따님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실비 부분도 걱정이 되고 최근에 갑상선 결절도 있어서 보장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정지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실비하고 네네. 갑상선 쪽으로 해갖고 진단비를 네네. 그냥 어떤 부분을 좀 올리면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네. 시청자님이 보험을 가입하신 시기에 대비하셔서 상품을 보면 보험을 꽤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2008년도에 현대해상 구den굿 어린이 CI 보험 여기 안에 보시면 실손 들어가 있고요. 그쵸?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만기를 30세 정도, 27세 정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조금 짧아서 실비를 결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쵸? 네. 그리고 17년도 9월에 지금 롯데 손해보험 알찬 건강보험 준비를 하셨는데 요거가 이때 당시에 무해지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6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600밖에 안 들어가 이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납입보험료도 비싼 편 아니고요. 들어간 담보에 비하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찬 건강보험이나 그 현대해상 구den굿 어린이 어린이 CI 보험을 조금 다시 리모델링 하기에는 지금 현재 갑상선에 결절이 있으시잖아요. 네. 결절이라는 게 쬐끄만한 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면 앞으로 계속 크기 변화라든지 개수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게 되실 거예요, 따님께서. 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없애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갑상선 쪽이 걱정이 되셔갖고 지금 보험을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 이미 네. 결절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시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셔도 갑상선적으로는 전기간 부담보 설정이 받으시게 되세요. 유병자 상품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거를 권해드리냐면요. 일단 두 상품은 유지를 하세요. 실비가 보장이 27세, 그러니까 실제 나이로 한 29세까지 보장되는데 그 짧더라도 요거 100%짜리 실비잖아요. 입원하시면 입원비 100% 나오시고 통원하실 때도 5천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까지 갑상선 쪽으로 보장 받으셔야 되시니까 이거 유지하세요. 실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진단비, 알찬건강보험에서도 기타 암이 있어요. 암 진단비가 지금 3,000인데 기타 암 진단비가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 갑상선이 제외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별도로 좀 권해드린다면 지금 없으신 게 뇌혈관 진단비 좀 부족하시죠? 그리고 암 진단비 부분, 질병 수술비 이런 거 좀 준비하시는 거 100세까지 진단금을 조금 높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약 25년 납 100세 기준으로 43,000원 정도 하시면은 약 10만 원대에 준비가 되세요. 그렇게 되시면 암 진단비가 100세까지만으로 따지면 6천 정도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2대 진단비도 한 5천씩 준비가 되거든요. 하지만 새로 가입하시는 곳에서는 갑상선 암은 정기간 부담 보세요. 갑상선 쪽은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결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존의 보험은 잘 유지하시고 실비는 네. 27세까지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고 그때 네. 갈아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다행히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들은 따님께 참 잘 가입을 해두셨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따님이 아직 20대라 젊으시니까 부담이 안 되는 비갱신 상품으로 보장을 채워드렸는데 좀 걱정을 좀 하셨던 갑상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부담부가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어린이 보험 안에 실비가 있으니까 27살 때까지 유지를 하시다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권유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 있으시면 많은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54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세 여자, 18세 남자, 두 자녀에게 3대 질병 보장을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자, 조병국 전문가님, 네. 이 두 자녀를 위해서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일단은 워낙 자녀보험에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방송 중이라서 언급은 못하지만 이니셜로 뭐 H사 있고요, K사 있고, M사 있거든요. 어린이 보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중에서 이제 3대 질병만 가져간다고 하신다면 또 틀려요. 저는 K사, M사, L사, M사. 이렇게 지금 좀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이 회사를 고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저희가 암의 범위예요. 저희가 암 진단금이 있고 그 아래에 유사암 진단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진단금에서 유사암은 제외하고 보상되고 유사암은 별도로 보상이 되는 건데 유사암이 뭐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예. 쉽게 설명드려서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세 가지 암이고 간단한 치료로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암들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전막내암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예. 때문에 이제 많은 다른 회사들도 이제 대장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이제 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암의 범위로서 지금 K사, M사, L사, M사 이렇게 저희가 방송 마치고 전화를 또 따로 주시면 저희가 회사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 기준으로 암의 범위가 넓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튼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전화를 따로 주시면 방송에서 언급 못했던 회사명들 제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따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추천해 주신 상품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병 전문가님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29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혈압약 복용 중인 66세 여성입니다. 제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자, 정지문 전문가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금액대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플랜 때 해드렸잖아요. 암은 이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혈압약을 드셔도 상관없고 할증 없으시다고. 그리고 지금 66세신데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2만 한 3천 원, 2천 원 요 정도 예. 금액밖에 안 나오는데 암 진단비는 일반암 2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 정도 되시고요. 일단은 66세면은 납입을 86세 때까지 하시잖아요. 예. 그 전에 암 진단 받으시면 그거 받고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66세면 보험 준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